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견생이 거의 이제 20세 가까이 돼 가고 있죠. 물론 아이가 질병적으로 아프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아이의 건강 관리를 신경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요소가 역시나 사료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료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사료의 선정 기준. 자, 첫 번째는 기호성. 당연히 아이가 잘 먹어야겠죠. 두 번째는 영양에 대한 배합. 어떠한 영양소를 썼는지, 어떠한 재료 이런 걸 썼는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율. 내가 그 음식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크게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영양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미국의 국제기구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AAFCO, AFCO라는 이제 선정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영양 배합의 기준은 이제 최소 기준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어느 정도 최소치를 이제 설정해 놓고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료의 부족함을 이제 판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조해분, 섬유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최대치로 잡아놔서 맥시멈과 미니멈을 잡은 상태에서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사료를 이제 제조를 하는 과정을 갖는 건데, 그런 과정을 갖는 것 중에 사실상 공장이나 우리 사료 회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을 내가 몇 퍼센트를 이제 함유하느냐, 사실은 단가적인 부분도 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치에서 가장 낮게 잡고, 또 최대치인 조해분, 섬유질이라든지 이거를 최대치를 잡게 되면 사료의 양은 증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양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점점 높아질수록 사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도 높아지는 것도 비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언급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료도 이제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료라고 보시지만 사료도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EP 사료. EP 사료가 뭐냐면 이제 팽화라는 작용을 갖는 사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건조 사료 같은 경우는 수분 함유량에 따라서 사료가 또 구분이 되실 수 있는데, 수분이 10% 이하일 때, 우리가 10% 이하인 상태의 사료들은 보통 팽화라는 그 이제 작용을 거치고 나서 뻥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를 갑자기 고압 농축한 다음에 뻥튀기를 하게 되면 수분량을 적어지면서 거기에 영양소를 다 담아내는 게 우리가 EP 사료인데, 그 EP 사료의 장점은 뭐냐면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잡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하지 않게, 부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반건조 사료. 우리가 반을 건조를 해서 만든 사료인데, 이 반건조 사료 같은 경우는 수분 함유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료 안에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단점으로는 역시나 세균이나 이제 곰팡이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갖지만, 또 그에 따라서 반건조 사료의 수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을 배합하는 부분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동결 건조 사료입니다.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비싼 사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동결 건조시킨 상태에서 유통 과정이나 뭐 설비 과정, 공장 설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단가가 높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료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풀리거나 이런 사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사료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이제 회사죠, 아르테미스라는 이제 사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아르테미스의 이제 사료는 이제 EP 사료예요. EP 사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과정의 팽화 작용을 이용해서 그걸로 사료를 만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프코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치,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에 대한 최소치가 사실은 이 사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좋은 재료와 좋은 이제 단백질, 뭐 지방 이런 재료들을 아낌없이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비용적인 코스트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질적인 어떻게 보면 좋은 사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 사료에서도 항상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메가3, 오메가6 이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아르테미스 사료는 이제 우리가 어유, 피쉬 오일을 이용해서 충분히 오메가3나 오메가6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좋은 재료들만 모아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방을 이제 보존할 때 산패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합성 산패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타민 E 자체를 이용해서 산패제를 이용하였고 조금 더 이제 비싸고 단가가 높은 걸로 봤을 때 많은 것을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에 또 눈여겨볼 점은 이제 치킨 제품도 있고 뭐 피쉬 제품도 있지만 또 치킨과 랍스타라는 제품을 혼합을 해서 만든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랍스타는 아시다시피 되게 매우 고급적인 식재료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콘드로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콘드로친 성분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지 관절 통증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성분인데 아이들한테 여러 방면의 영양적인 공급이라든지 좋은 점을 함유됐다는 사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료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호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사료 아래 겉에 있는 부분, 이제 겉에 있는 부분 오일 부분인데 그 오일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료를 맞닥뜨렸을 때 되게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거나 뭔가 약간 비린 냄새가 난다는 거는 그 오일 성분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잘 보존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제라든지 비타민들을 우리가 열 처리 과정 중에서 얼마만큼 손상을 주지 않고 그걸 보존해서 사료를 만드는 게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사료 같은 경우는 히트 공법으로 해서 초미세 입자를 분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농축을 시키고 그거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그거를 압축해서 나온 사료인데, 이러한 히트 아이솔레이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 이 사료의 총칭 이름인데 거기에 걸맞게 이러한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쓴 것 같고, 포장지를 보면 다른 사료와 다르게 이 포장지 끝에 오른쪽 위에 우리가 보통 커피 원두를 구입을 했을 때 그러한 마개가 있어요. 그 마개를 통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사료의 보존도라든지 신선도,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부분까지도 잘 갖춰진 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픈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료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료의 질이 떨어지면 아이의 건강과 질병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좋은 영양소를 갖는다면 이런 사료도 병원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보호자분들도 충분히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제 이제 사료를 샘플을 이제 받게 됐는데 제가 오늘 사료를 뜯어봐서 냄새가 어떤지,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리뷰 형식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EP 사료로 이제 만든 사료고, 이제 여러 라인이 있어요. 이제 고양이 사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사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강아지에서도 토이 브리드, 이제 어린아이들 먹는 거, 그 다음에 미디움, 이제 중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강아지, 이제 라지 브리드 덕에서 나오는 이제 사료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키로수도 이제 여러 가지로 1kg짜리가 있고 그 이상의 키로수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타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포장지는 비슷한데 이 사료에 얘기하는 여기 부분, 이 마크, 프레쉬 마크, 이 프레쉬 12 같은 경우가 일반 다른 포장지랑 다르게 이제 원두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제 세균 번식이라든지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작은 거, 이제 토이브리드 제품이고, 이거 치킨 앤 랍스터 포뮬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료 뜯게 되면 대부분 예전에는 사실은 사료에 이런 마개가 없었어요. 이렇게 패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따로 뭔가 집게라든지 아니면 접어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다면, 요새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킹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뜯게 되면은 일반 사료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냄새를 맡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료가 약간 꾸릿꾸릿한 냄새를 가지게 되죠.
제가 앞서 지식적으로 설명드렸을 때도 보통 사료를 이제 팽화, 잎이 사료는 이제 뻥튀기처럼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러한 사료 알에서 만져보면 되게 끈적끈적한, 아니면 약간 만지고 나서 기름 성분이 내 손에 이제 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기호성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이런 오일과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영양소를 어떻게 패킹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대부분은 보통 오일 제품을 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고 동물들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냄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알은 되게 적정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사료 알 크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알 크기는 뭐 거의 1cm 이하 정도 아이들이 이제 씹었을 때라든지 넘겼을 때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사료 알이고요. 일단 210g 정도가 이제 종이컵 한 컵 사이즈예요. 그 한 컵을 이제 아이들한테 하루 권장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는 기준치에 따라서 아이 복용하시면 되는데, 이 사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적은 용량에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적은 양을 먹어도 아이들이 이제 풍족감, 이제 포만감이라고 그러죠. 포만감을 일찍 느끼면서 이제 많은 사료를 막 과잉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단백질이 거의 38% 이상, 조지방이 20% 이상이라서 충분한 영양 배합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기호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 무조건 이건 다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사실은 사료를 트라이를 할 때 샘플 사료를 미리 받아보시고, 아이가 그 사료를 먹고 나서 특별하게 뭐 설사라든지 아니면 구토 증상, 행여나 알러지까지 그런 증상이 없다면 이제 기존 사료랑 섞어서 이제 배합 비율을 조금씩 바꾸는 사료로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지 브리드독에서 이제 큰 개들 먹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인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면 성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조단백이라는 조지방 비율도 다 비슷하게 나고, 단지 다른 거는 사료 알의 크기가 좀 커지죠. 결국은 이렇게 사료 알 자체는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브리드보다는 조금 약간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크기별로도 큰 개들이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씹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료는 결국은 일반 사료 자체는 이제 잎이 사료도 어차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빨이 없거나 결국은 이제 치아의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사료 자체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주게 되면 아이들이 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의 수분을 이제 좀 주면서 죽처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시면 그것 또한 냄새도 풍기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먹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사료를 이제 추천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뒤에 있는 성분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성분 자체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단백질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단백질 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사료의 단가가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가격이 싸면 결국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료 공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봐요. 그다음에 세균, 부식, 유통 과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따져보고 보는데, 오늘 소개한 제품은 결국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 아프코라는 기관에서 사료 인증을 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료를 제가 인증하는 기관이 있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아직 사료에서는 국내가 인증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뭐 이런 미국의 기준치를 좀 따라간다면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많은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은 데이터가 조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믿고 이런 사료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료를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하시고 그 사이트에 관심 있는 사료가 있거나 뭐 그런다면 샘플 신청란도 있더라고요. 샘플 신청란을 한번 신청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시도해봐서 잘 먹는다면 보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부분도 사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